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희망하는 꿈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리는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별다른 이유 없이 눈밑이나 눈꺼풀 주변이 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눈떨림이 흔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박사님 정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증상이 이제 근육 떨림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혈압이라든지 체온이 조절되지 않아서요. 저혈압이라든지 수족냉증을 유발하기가 쉽고 또 근육의 이제 수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이라든지 심장, 발작, 또 부정맥, 또 특히 이제 눈 밑에 근육 떨림이라든지 이제 발과 몸의 근육 떨림도 이 마그네슘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영양소일까요? 일단 마그네슘은 천연의 진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스트레스 이제 무기질로 정신의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지방이라든지 이제 단백질, 핵산의 이제 합성이라든지 근육의 이제 수축과 연결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의 진정제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마그네슘은 심장과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섭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이 있을 텐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클로로필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제 녹색 엽채류가 좋은 급원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곡류나 콩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멸치에 가장 많이 들어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참깨라든지 대두 삶은 것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멸치와 또 참깨, 대두 삶은 것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곤함의 대명사 다크서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를 연상시키는 퀭한 눈, 바로 다크서클 때문이죠. 박사님, 이 다크서클이요, 사실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매우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크서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일단 다크서클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에서 또 동의보감에서는 정확히 이제 담이라는 용어, 즉 병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이제 증상들을 총칭해서 다크서클이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따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 또는 담적, 담음이라는 질병으로 통칭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통칭하는 다크서클. 이 다크서클이 있으면 칙칙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박사님, 일반적으로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눈 주위에 1차적인 게 이제 장기적인 습진 반응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라든지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눈 밑에 이제 피부가 얇아서 피하정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의 상태에 따라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조금 더 진해지는 상황이 있고 좀 연해지는,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피곤하면, 잠을 못 자면, 소화가 잘 안 되면 무언가는 모르겠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조금 더 진해지고 내가 컨디션이 좋고
활기차고 이럴 때는 다크서클도 이제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피하에 정맥이 보여서 나타나는 혈관의 상태가 되고, 또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크서클의 변화가 옅어졌다 진해졌다 이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진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의보감, 또 한방에서 보고 있는 담음, 담적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음식을 많이 먹고 잔다. 그 다음에 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얼굴도 붓지만 특히 눈 밑이 와잠이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눈 밑에서 내 몸에 이제 수분 대사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또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혈액의 찌꺼기를 소변으로 얼마나 잘 배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짜게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물이 많이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좀 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위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 밑은 망진상 한의학에서 이제 비위경맥이 순행되는 부분이라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속쓰림이 있다든지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 눈 밑에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떨리기도 하지만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 또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행이 되면서 진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다크서클이 피곤함의 대명사지만 비염이나 비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크서클도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 습관도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이제 낮에 쉬면서 우리 몸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유전자의 이제 변이, 유전자의 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피부에 이제 혈색이 이제 칙칙하면서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다크서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비위 기능이 떨어진 신호로 다크서클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비위 기능이 떨어진 신호로 알아차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나 원기가 떨어지면서는 때가 되어도 일을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피곤하다는 소리를 하고 무언가 모르겠는데 항상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나른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배에서 꾸룩꾸룩 장명이라고 하는데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눈 주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도 다크서클이 깊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 피부가 얇아서 피하정맥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크서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에는 다크서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날이 갈수록 색소가 침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해질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하에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서 정맥의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혈액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내 몸의 혈액의 상태가 좋을 때는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내 몸이 피곤해질 때는 혈액에도 찌꺼기가 많이 고이고 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혈액의 상태, 그래서 이제 비위의 상태라든지 한방에서 이제 담적이라든지 피가 차갑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진단을 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한방에서 다크서클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색소 침착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하정맥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피해 상태에 따라서 약간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몸이 이제 차가워지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다크서클이 있으면서도 맥박을 보았을 때 맥박수가 90맥 이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혈액이 탁해지면서 이제 뭉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때는 이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담적이 있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증상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귀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편두통,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팔을 들기가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손발이 저린다든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에 이제 담적이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목록을 정해서 따로 담음이라는 목차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양약이라든지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소변 색깔이 조금 노랗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셔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소변 색깔이 맑지가 않고 갈증도 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또 불필요한 소변을 콩팥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장에서도 소화 흡수를 하고 내보내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담적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음병이라는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의 산근 쪽, 뿌리 쪽에 바로 그 눈 밑에 다크서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비염과 눈 밑에 다크서클 또 하나 이제 소화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비염이 있을 때 콧물이나 재채기 또는 편도까지 살피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이제 다크서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다크서클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크서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소화기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귤 껍질인 귤피와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호흡기가 이제 약해서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지각과 백계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는 소화기도 좀 약한 것 같고 비염도 좀 있는 것 같고 감기도 잘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귤피와 복령, 지각, 백계자를 네 가지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는 진피와 복령을, 호흡기가 약한 경우에는 지각과 백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다크서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와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색소 침착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눈 주변에 이제 습진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자주 충분히 이제 발라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게 아니라 눈 밑에 다크서클의 상태가 연해졌다, 진해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류와 야채와 채소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크서클뿐 아니라 또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박사님과 상담을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58년 65세입니다, 만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키는 59고요. 몸무게는 48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골다공증이 좀 심해서요. 예. 예, 한 4년, 5년은 안 될 거고 약을 복용했고요. 네. 예, 좀 좋아지지 않아서 네. 주사로 바꿨어요. 예. 예, 한 주사 3개월에 한 번 맞는 거 지금 4회차 맞았어요. 예. 네. 근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예. 지금 그런데 주사 지금 4회차 맞으셨잖아요. 네, 저는 3회인데 4회차 맞아서 다음에 또 3월 언제 검사를 또 다시 해야 된대요. 네.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된대요. 예. 지금 현재까지 뭐 불편한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네, 골절도 몇 번 됐어요. 예. 여기 충추 10번 등 거기가 2번 됐어요. 한 자리가요. 예. 그리고 또 꼬리뼈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꼬리뼈가 골절이 좀 되어 있습니까? 골절이 됐대요. 근데 이제 붙었나 안 붙었나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 좀 어지럽고 그래서 예. 제가 또 붙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또 찍어봐야 안다고 그럴까 봐. 예. 네, 많이 통증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2주 만에 붙을 수도 있고 6주 만에 붙을 수도 있고 뭐 1년이 다 돼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꼬리뼈 골절된 건 언제 아셨습니까? 네. 지금 한 달은 안 될 것 같고요. 애들하고 저기 놀이터 가서 예. 애들 노는 카페 가서
네, 애들이 불러서 미끄럼 타다가 예. 네,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두 군데가 찍었는데 골절인 것 같다고 약을 먹어보고 네. 여기 CT를 하자고 그래서 네, 또 한 군데 가서 찍었더니 엑스레이상 긴 것 같다고 네. 확실히 알려면 CT를 찍어봐야 된다고 찍었는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골절이 됐다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복용하는 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수술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갑상선 한쪽이요. 예. 10년 됐어요. 넘었나 10년 됐어요. 그러면 현재 갑상선 약만 복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약 안 먹습니다. 안 먹고요? 한쪽만 했어요. 예. 지금 현재 또 다른 뭐 무릎이라든지 허리 불편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무릎이 약간 아파요. 어느 허리도 쪽? 예. 허리도 N쪽이 N쪽 쪽으로 그쪽이 조금 안 좋고요. 무릎도 그러면 왼쪽이 더 불편하세요? 무릎도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하고 그래요. 예. 무릎이 붓지는 않습니까? 예, 붙지는 않아요. 언제 예. 차 타고 차가 굴러가지고 예. 그렇게 많이 안 다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리까지 아프네요. 네. 지금 안쪽으로요. 무릎 안쪽으로. 무릎 쪽이 안쪽으로. 아니고 안쪽. 예. 예.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떻습니까? 네. 애식을 하면 밖에 식당에서 먹으면 탈이 잘 나고요. 이가 예. 약한 편이에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네, 아침 막 눈 뜨면 봐요. 근데 좀 묽어요. 묽으신 편이고요. 저녁 예, 때 근데 주무시다가 소변 보기도 합니까? 네?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은 어떠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요. 예. 좀 앉았다 늦게 일어나면 잤습니다. 어지러울 때 있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많이 어지러웠는데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 체중은 48kg인데 1년 전이나 체중은 어떠세요? 네, 1년 전하고는 다름없는데요. 예. 3년 전에 52kg, 3kg 나갔었는데 예. 43kg까지 예, 빠졌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8kg로 이제 한 4kg 쪘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뼈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허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등 쪽이 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골다공증 영향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주사 치료하는 대로 받으시고 두 번째는 어찌되었든 그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콩팥과 관련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아유, 원장님, 저기 네. 있잖아요. 전에는, 콩팥이 안 좋아서 많이 부었나요? 잘 부었어요. 근데 예, 말씀하세요. 요 근래는 아니고요. 전에는 많이 부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거울 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예. 저도 부으니까. 그때, 얼굴이 또 많이 부었어요, 얼굴이. 예.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그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좀 짠 걸 먹는다든지 이게 이제 콩팥이 안 좋아도 부을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도 붓게 됩니다. 예, 예,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현재 그 건강검진 했을 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소변 검사라든지 피 검사했을 때 콩팥 이야기를 안 했으면 콩팥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쪽 소화기 비위 쪽하고 이제 콩팥에 보강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네. 백출, 백출, 네, 감초, 감초, 예, 대추,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두충. 두부할 때 두충. 네. 네. 예, 귀에서 소리 날 때는 없습니까? 가끔 한 번씩요. 예. 제가 어느- 어느 한의원에 네. 거기가 뭐 잘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예. 뭐 100이 나와야 되는데 45에 55에 막 그렇게 나와서 예. 약을 뭐 몇째라고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한 번 먹었어요. 네. 20일 먹고 또 검사하고 또 먹고 예. 뭐 몇째 정해지지 않고 검사해봐서 수없이 먹어야 된대요. 네네. 예. 또 거기가 멀어요, 지방이어서. 예. 그래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재 먹었고 또 가서 검사했는데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몸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허약 체질이요. 네. 지금 제가 한방차 방금 불러드린 거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백출, 감초, 대추, 오가피, 두충. 네네. 그걸 네. 각 5g씩 해서요. 각 5g이요, 다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100cc 종이컵 한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해서 달이세요. 중간 해서 예. 처음부터 중간 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좀 팔팔 끓인 다음에 처음에는, 그다음에 예, 이제 처음에는, 끓으면 예, 중간 세게 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예, 종이컵 몇 개요?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어머, 그렇게 많이 달여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식전에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오후 5시요? 네네. 그래서 예. 그건 지금 이제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소화 기능도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화 기능하고 이제 콩팥하고 그다음 이제 뼈하고 근육을 같이 보강하는 한방차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걸 먼저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5세 어머니의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뼈 질환인데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선천적으로 뼈가 좀 약하신 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예,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함으로 인해서요. 뼈 근육 자체와 함께 골격계가 같이 약해지는 게 있고, 예, 세 번째는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든 뼈도 조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되고 결국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체중도 지금 48, 예, 전에 43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예, 뼈로 영양 공급이 잘 안 가서 결국 이로 인해서 예, 뼈가 이제 골절이 됐고 현재 또 이제 꼬리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미끄럼틀이라는 것은 이 뼈 자체에 이제 충격을 가게 하는 어떤 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뼈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가거나 충격을 가는 것은 좀 피해야 되고 적절히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잘 되게 이제 음식을 적당히 이제 그 육류라든지 예, 견과류라든지 야채라든지 해서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잘 섭취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밥 한 공기가 적당하신 분이 있고 예, 한 공기에서 조금만 더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50 전에는 내가 조금 보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더 먹어도 괜찮지만 50이 넘어가고 몸이 이제 약해지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자신의 음식의 섭취를 자신의 위장관의 상태와 신진대사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섭취를 해야 이 뼈도 영양분을 흡수를 하면서 튼튼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가 백출과 감초, 대추, 오가피, 두충인데요. 자, 이 약재들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일단 백출은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위장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주고, 감초는 심장의 이제 박동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인 피, 영양분과 산소를 뼈와 조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게 심장의 수축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대추는 이제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시켜주는 약재이고, 이에 반해서 지금 오가피와 두충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과 인대를 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년기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노년기에 있어서의 이제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계속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배가 나오고 과체중이다 그러면 좀 빨리 걸으면서 땀을 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과 인대를 같이 탄탄하게 강하게 해주는 습관,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특히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에서 이 뼈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뼈문에 보면은 뼈를 주관하는 오장육부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 콩팥은 내가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콩팥에 무리가 오고, 또 내가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혈액 중에 찌꺼기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혈액 중에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콩팥이기 때문에요. 적정량의 이제 음식, 배부르지 않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이 콩팥 건강 또 뼈 건강, 위장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화 상담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4요.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150에 네, 57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현재 어머님께서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저 얼굴에 네.
얼굴에 여드름도 아닌데 무슨 농같이 짜면은 그게 까맣게 돼서 짜면은 나오는데 그게 얼굴에 잔뜩 생기는데요, 그게. 네. 얼굴에만 생깁니까? 예. 예. 피부과에 가서 예. 레이저도 해봤는데 자꾸 생겨요. 예. 그 병원에서 그 피부과에서 병명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병명은 없고 그냥 레이저로 다 하면 된다 그래요. 네. 그 레이저로 했는데 또 계속해서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얼굴에 전체적으로 생깁니까? 이마라든지 볼, 턱 중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양쪽 뺨은 안 생기고 이마, 코, 입 이렇게 중간에요. 얼굴 중간에. 아, 얼굴 중간에요? 예. 네. 지금 어머님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고지혈증 약 하나는 먹어요.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팔에 무록 생겨서 그냥 그거 하나 제거한 거 한 번 있어요. 네. 팔의 무록은 언제 제거했습니까? 10년 넘었어요. 네. 요즘 그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요새. 네. 지금 체중, 예, 새벽에 위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좀 덜하고요. 새벽에만 그러는데요. 아, 화장실 갔다 오면 새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아니, 새벽에 위가 예, 뭐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덜하고요. 예, 새벽에만 그러는데요. 네. 아, 병원에서 그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위 내시경 받아보신 네. 적 있으시죠? 네, 네. 네.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위험이 있어요. 아, 위염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마에 생기고 코에 생기고 입에 생기는 것은 우리 이제 얼굴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소화기하고 장하고 이제 그 대변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위장관의 상태,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서 지금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으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없어지는 경우인데 다시 생긴다는 것은 이건 내부에서 위장관의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얼굴 피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어머님 현재 몸무게가 57kg신데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별 변동은 없어요. 예. 저녁 때 주무실 때 소변은 몇 번이나 보십니까? 밤에 잠은 잘 자요. 저녁에 자면 네. 아침까지 계속 자요. 아, 화장실 안 가고. 그러세요?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뭐 한두 잔은 먹을 줄 아는데 잘 안 먹어요. 예. 혹시 한두 잔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표시 안 납니까? 빨개져요. 예. 한 모금만 해도요? 예. 네. 두 번째는 그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아니요, 못 자요. 네. 그래서 요새 커피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네. 아, 예. 지금 이제 그 커피도 이제 오후에 마시면 참 잘 못 주무신다는 것은 그 심장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좀 예민하게 작동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예. 어떠세요? 그렇죠. 예. 잘 먹다가도 뭐 불편한 소리 들으면 바로 체하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질은 예. 태양 체질로 알고 있어요. 네네.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그 뭐 특별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건 없으세요?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는 있는데 지금 이 피부에 얼굴에 나타나는 게 한 1년
아니요, 이거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5년도 넘었어요. 5년 정도 넘었어요. 예. 네.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점점 더 많아요. 예. 지금 신경 쓰는 거 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요. 그렇죠. 예. 예.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요.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예, 지금 분명하게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신경 쓰고 아무래도 이제 살다가 보면 해결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경제적인 게 또 같이 붙어 다니면 이제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이제 피부의 순환이 더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네.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향부자, 향부자, 예, 백출, 백출, 예, 지실, 지실,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요,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전부 5g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종이컵 한 컵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12시까지 해서 한 두세 번에 해서 나누어서 드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예,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해서 그 종이컵 한 컵 정도 만들어서 한 서너 번 해서 조금씩 드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루에 몇 끼 하세요? 네 번이요? 세 번요? 예, 예, 식사하실 때마다 배가 고프세요? 그렇게 안 고파요. 예, 안 고플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안 그래서 고픈데 그냥 먹어요. 예, 배가 안 고파도 식사 조금씩 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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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이제 저녁 때 주무시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속이 좀 편하시다고 했잖아요. 저녁에 잘 때는 한 번도 안 가고 네네, 아침에요. 네네. 아침에 아침에 예, 위가 더부룩하면서 화장실 가면 갔다 오면 좀 시원해요. 네, 그게 이제 저녁 때 배가 안 고픈데 식사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세요. 예, 예, 그래서 저녁 때는 지금 식사하는 양에 배가 고프시면 원래 양을 드시는데요. 예,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고 때가 돼서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녁 때 배가 안 고프실 때는 지금 식사하는 양의 반만 드시고 주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생기는 염증, 트러블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얼굴에 생기는 염증,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게 이제 피부의 문제인지 우리 몸의 오장, 육부의 내장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이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또 생긴다는 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생겨도 뭐 이마 쪽에 생긴다, 볼 쪽에 생긴다, 그 다음에 입 주변이다. 이렇게 상, 중, 하로 구분하는 게 있고 좌우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만 생긴다, 우측에만 생긴다. 현재 가운데 이마로 해서 코 부위로 해서 입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예, 이렇게 그 호스라고 보면 그 가운데에 이제 입을 통해서 소화기를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위장관의 상태가 안 좋으면 대부분은 이제 입 주변에 생긴다든지 예, 얼굴의 가운데 부분에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입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예, 이마 쪽에만 주로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체 쪽, 예,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예, 뒷목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호르몬의 이제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피부과에서 피부의 질병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마음 고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마음이 편할 때는 이제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을 잘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예, 피부의 상태가 좋은 경우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먹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여성분들의 이제 생리, 호르몬 변화라든지 육체적으로 힘든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고 커피도 오후에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좀 예민하고 섬세한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 그냥 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살다가 보면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예,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 이러면 당연히 이제 정신적인 영향이 가고 이로 인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당연히 피부에 영향을 주면서 피부의 상태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상, 예, 위장관의 상태와 이제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주는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가 향부자와 백출, 지실, 진피, 감초였는데요.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어찌되었든 이제 맥을 현재 상황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체질을 물어보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 향부자가 기본적인 약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부자는 기분을 좀 좋게 하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남성과 여성, 그런데 여성 중에 예민한 분도 있고 남성 중에 예민한 분도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분의 폭이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좋게 하는 게 예, 기본적으로 향부자가 되고 예, 지실은 예, 피부 자체가 가렵다든지 피부에 무언가 불필요한 게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풀어주는 약재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진피라든지 예, 감초라든지 이러한 약재는 이제 가슴을 풀어주면서 위장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예, 심장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살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아이라서 그런지 계절에 상관없이 찬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앓이가 계속되는데요. 소화기를 보강해주고 싶은데 평소 꾸준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배앓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앓이에 대한 건강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어린이의 배앓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이는 경우.
예,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엄마들은 아이들의 음식을 먹이는데 잘 먹는 아이와 꼭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아이는 잘 먹는데 우리 아이는 예, 적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또 아이가 평소에는 안 먹다가 좀 먹는다.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해서 최대한 먹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배가 차면 더 안 먹습니다. 예, 배가 차는데도 더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예, 비만을 해지기가 쉽죠. 예, 그래서 아이들의 오장육부는 깨끗하고 아주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음식은 우리가 키가 커도 성장을 해도 엄마도 저도 그렇지만 예, 국민학교 때 좀 많이 크는 아이가 있고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되어야 또 많이 크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가 과식인지 과식이 아닌지를 살피는 게 필요하고 예, 이제 세 번째는 아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아이가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저희 한의원에 오면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고 하고 아이가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하고 아이가 먹기 싫어할 때는 일단 한 박자 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밥맛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예, 그래서 아이의 음식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분을 살펴서 기분이 좋을 때 이제 음식을 먹이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체하게 됩니다. 우리 기분 좋지 않을 때 먹으면 엄마들도 체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게 되면 예, 배앓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앓이와 또 소화기 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 텐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대출을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다. 아이가 짜증을 좀 많이 낸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해야 될 게 예, 놀고 싶어 하는데 노는 것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스트레스가 많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연하게 타서 조금씩 먹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식하는 경우에는 창출과 대출을,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도 있을 텐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예, 그래서 복부를 자주 마사지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엄마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요. 우리 아이를 배를 만졌는데 아이가 손을 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맹장이라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염증이라든지 안에 예, 곪고 있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아이가 할머니 손이다, 엄마 손이다, 아빠 손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면 자주 배꼽 주변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제일 과로하는 게 눈입니다.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은 내가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예, 운전하는 중에도 보고, 또 TV도 보고, 예, 그래서 항상 눈 가리개를 사용해서 예, 눈의 과로를 풀어주면 장수하는데 또 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 가리개 사용은 눈의 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눈이 필요하다면 눈 가리개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